네, 어서 오세요.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피임약을 먹었더니 부정기적 출혈. 그러니까 피가 조금씩 맺히는 점상출혈처럼 이렇게 출혈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 피임약을 먹고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는 약을 빼먹었을 경우에 그래요. 약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드시지 못하고 빼먹었을 경우에 출혈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을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드셔야 되는데 아침에 먹었다가 저녁에 먹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출혈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약을 먹고 구토를 한 경우에도 구토를 했으면 약이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출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임약이 자신의 몸에 맞지 않게 너무 약한 경우도 있어요. 피임약 효과가 너무 약한 경우에는 출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으로 정신과 쪽으로 어떤 약을 드실 경우에 피임약 효과가 약해져 가지고 출혈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피임약을 처음 드시는 경우에는 처음 3개월은 원래 출혈이 조금씩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피임약을 계속 먹다 보면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피임약을 이게 바꿔야겠다. 피임약이 너무 약해서 출혈이 나타난 경우에는 피임약을 그 용량이 조금 더 센 걸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 생리 주기에 월경 주기 초반에 주로 출혈이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함량이 조금 더 높은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이 그 0.02mg이 있고 0.03mg이 있습니다. 3짜리로 바꿔주시면 출혈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을 그 다른 종류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게스토덴이라는 그런 프로게스테론이 들어간 피임약들은 출혈이 용량이 좀 센 거기 때문에 출혈이 훨씬 더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피임약을 먹고 구역질이나 구토가 느껴진다. 이런 경우에는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러신다면은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구역질이 날 수가 있어요. 감기 같은,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이 내가 걸렸을 경우에는 갑자기 피임약으로 구역구토가 좀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신이 된 경우도 있죠. 혹시나 만약에 임신이 된 경우에는 피임약으로 구역구토 증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빈속에 먹었을 때 내가 평소에 속이 민감한 경우에는 속이 별로 안 좋은 경우에는 피임약을 빈속에 먹었을 때 구역구토 증상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피임약이 그 자신의 몸에 맞지 않게 너무 센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센 피임약을 먹을 경우에는 구역구토가 느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으로 혹시나 어떤 무좀약 같은 그런 약들을 내가 먹는 경우에 상호작용으로 구역구토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처법. 자, 피임약을 농도를 약한 걸로 순한 약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함량이 0.02mg인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구역구토가 훨씬 줄어들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을 조금 더 순한 종류로 바꿔주시면은 부작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피임약은 피임약인데 이제 임신 여부는 확인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잠자기 전에 먹으면 좀 낫습니다. 자기 전에 먹던지 아니면은 밥을 먹고 바로 식후 즉시 먹으면 구역구토 부작용이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피임약을 먹고 두통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피임약이 좀 세서 그래요. 피임약이 센 경우에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 약물 상호작용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좀약이라든지 어떤 신경안정제 이런 거 먹었을 때 상호작용으로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피임약을 순한 약으로 좀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부작용이 이제 줄어들죠. 에스트로겐 함량 낮은 거, 프로게스테론 조금 더 순한 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플 때는 진통제 드시면 됩니다. 진통제를 무조건 피할 경우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피임약은 계속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진통제도 적절하게 드셔가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임약을 먹었더니 생리량이 확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생리가 없어졌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가능성이 있는 게 임신이 된 경우에 생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종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내 몸에 프로게스테론이 안 맞는 경우에 생리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피임약을 변경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경우가 더 부작용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을 변경을 하는데 강도가 약한 걸로.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을 변경을 해보면 다시 생리가 왜냐하면 피임약을 먹다가 21일 먹고 그 중간에 안 먹을 때 생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프로게스테론 종류 바꿔주고 에스트로겐 높은 걸로 해주면 생리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피임약을 먹었더니 유방에 통증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피임약이 좀 센 경우에 그렇습니다. 피임약이 너무 자신의 몸에 비해서 너무 세서 유방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처법. 자, 일단은 임신인 경우에도 혹시나 임신인 경우에도 유방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여부에 무조건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피임약을 변경을 해줍니다. 어떻게? 조금 순한 약으로 에스트로겐 함량이 좀 낮은 피임약으로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도 변경을 해주면서 좀 순한 걸로 바꿔주면 통증이 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브래지어를 착용하라고 돼 있어요. 잠잘 때, 편안하게 쉴 때, 운동할 때 항상 착용을 해줘야 통증이 줄어든다라고 문헌상으로 나와 있고요. 찜질을 해줘도 좋습니다. 냉찜질, 온찜질 다 해줘도 좋은데요. 본인한테 편안한 그 찜질 방법으로 찜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통제를 필요에 따라서 복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통제 무조건 피할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복용을 해도 괜찮겠다. 자, 이렇게 피임약, 부작용,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